네, 형소법 개정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에 최종 마무리가 될 걸로 전망이 되는데요. 관련해서 양분남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모시고 또 다양한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무더위 잘 보내고 계시죠? 예, 에어컨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너무 근데 덥습니다. 밖에 나가면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예. 자, 그 숨이 턱턱 막히는 이슈가 또 어제 예. 국회에서 또 하나 터졌는데요. 조정식 국회의장께서 어제 개헌. 기자회 간담회를 갖고 예. 현직 대통령도 연임이 가능한 것처럼 길을 열었다. 이런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 관련된 내용이 좀 그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잘못 회자되는 것 같기도 한데 의원님께서는 처음에 들으시고 어떤 판단하셨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날씨도 더워 죽겠는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이슈 이거 참 후덕지간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엊그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우리 조정식 의장께서 네. 개헌에 관해서 국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권력구조 개편도 네. 유권자들의 국민의 뜻이면은 예.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해명도 이제 또 하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현재 우리 헌법상에서는 임기 연장 네. 또는 중임 변경에 관한 개헌은 예. 개헌 제한 당시 대통령에는 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예, 128조 이하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재임 중에 예. 대통령 두 번 할 수가 있다. 예. 뭐 연장도 할 수가 있다. 임기를 예. 7년으로 8년을 한다. 예. 그 조항을 만든다 할지라도 예. 이재명 대통령은 혜택을 못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칙에 있어서. 예. 그리고 그 조항을 조정식 의장도 당연히 알고 있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렇죠. 알고 예. 있는데 그때 또 원론적으로 보면 이게 있습니다. 예. 부칙을 바꾸면 될 거 아닙니까? 음. 개헌을 하면은 네. 개헌을 하면서 전문도 바꾸잖아요. 네. 그럼 개헌을 할 때 모든 조항을 다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예. 부칙도 바꿀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부칙을 바꾸면은 이제 근본적으로 제한 당시에 대통령도 그 혜택을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론상으로 되면은. 예. 이론상. 이론상으로. 예. 그런데 이 말을 던짐으로써 현재 우리가 개헌을 추진하려고는 단계적, 점진적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5.18 정신헌법전문수료라든지 예. 계엄처법원의 강화라든지 이걸 하려고 해요.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반대를 했습니다. 예. 반대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걸 시작하면은 예. 이재명 대통령 두 번 하고 임기 늘려서 예. 그거 하려고 가려고 한 거 한다. 예. 아니냐라고 반대를 했는데 예. 조정식 의장께서 이 발언을 함으로써 예. 국민의힘이 더욱 확신을 가지고 개헌에 응하지 않을 이제 어떤 빌미를 네. 줬어요. 제공한 거다. 줬어요. 그 점에서는 저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이론상으로 부칙까지 바꿔가지고 대통령 임기를 막 늘리고 네. 중임 변경 할 때 제한 당시 대통령도 적용 받자라고 과연 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 정치 상황이. 네. 지금까지 우리는 군사 독재 이래에서 트라우마가 있는 네. 국민들이에요. 네. 그런데 군사 독재가 있는 문민 대통령, 민주적 대통령을 할지라도 예. 과연 우리 정치 상황이 국민들의 의식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저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지금 몇 단계가 스킵된 상황에서 마치 이게 가능한 그렇죠. 몇 것처럼 단계가 지금 막- 되네요. 예. 제가 일부러 좀 단계적으로 이론적으로 예. 상황적으로 지금 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좀 복기를 해보자면 우원식 국회의장 시절에 예. 개헌을 하자. 그런데 그 비정치 쟁점, 그러니까 비정치에 해당하는 이를테면 국힘도 동의하고 있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문제.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개헌. 개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방자치. 그렇죠. 요 세 가지. 거기다가 뭐 필요하면 이제 그 부산 마산 예, 의거. 그렇죠. 부마. 예, 부마. 5.18 정신 부마항제. 부마항제 약간 그렇습니다. 같이 따라가니까. 예, 예. 그렇게 하자. 이제 요런 정도도 사실은 안 받았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개헌을 하면 그 다음에는 그렇죠. 권력 구조 예, 바꿔가지고 뭐 이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은 전반기 의회도 이걸 못한 그렇죠. 건데 이번에 이렇게 되면 우리 우인식 의장이면 이렇게 망치를 치면서 못했지 않습니까? 예. 결국.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개헌이 더 어려워지는.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그 국민의힘 개헌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측에 빌미를 제공한 거 아니냐 이것입니다. 네. 그 사람들이 봐라
우리가 지금까지 나 5.18 정신 넣고 싶었어. 네. 5.18 민주묘지 갈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 하고 예. 싶은데 예. 이걸 하면은 예. 점점 해서 이재명 대통령 연임까지 예. 중임까지 갈 것 같으니까 우리 못해라고 계속 방을 했고 우리는 그게 아니야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저기 조정식 의장이 이런 네.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빌미를 주었다. 이거 어떻게 그러면은 수습을 해야 아니 되겠습니까? 근데 의장실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원론적 이야기다. 원론적 이야기다. 오해하지 마라. 예. 의장실 대변신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 예, 같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제 그 장현주 예, 예. 공보수석이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통해서 저는 우리 조정식 의장께서 의회주의자신데 네. 나는 그러한 부치까지 개정할 염두에 두고 말하지라고 안 했을 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생각을 하시고 한 것은 아니고 예. 그러면 원론적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원론적인 국민 이야기를 주권. 하신 거다. 예. 국민 주권 차원에서 원래 국민 주권이면 부칙도 바꿔서 할 수가 있다는 그걸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원론적인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 어제 많은 기자들이 이제 취재를 했는데 민주당 안에서도 이거는 좀 선을 넘는 발언을 하신 거다. 그래서 결자 해지 차원에서 사과를 좀 하셔야 된다. 의장께서 이런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들으십니까? 사과까지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예. 이 사람이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다 보면은 예. 약간 본인의 진위와는 애곡되게 나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변인을 통해서 그 말씀의 진위가 뭔지가 설명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면 됐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 관련해서 홍익표 정무수석이 오늘 아침 MBC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뭐 의장실하고 그런 소통한 적 있냐? 전혀 없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 연임 개헌이라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그런 입장 밝히지 않았냐? 연임 개헌은 가능하지도 않다.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제 기억에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어린이날인가 네. 무슨 행사 때 대통령 한 번밖에 할 수 없어. 네. 이런 말씀을 내가 아이들한테 맞아요. 예. 아이들한테 그 말씀을 예, 하신 예.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희 기자들하고 기자회견 할 때도 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네. 불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의회가 200석도 안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160여 분인데 안 됩니다. 게다가 이번에 또 재보선 때 또 네. 의석을 민주당은 더 잃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소 200석이 확보가 되고 그리고 개헌하려면 국민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두 단계를 넘을 수 있냐? 불가능하고 네. 조정식 의장께서도 네. 이런 것을 깊게 단계로 생각한 게 아니고 예. 국민이 원하면은 예.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권력 구조라는 게 국민이 원하면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게 가능하다 할지라도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그것을 받아들이겠냐 이것입니다. 예. 우리는 독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렇죠. 이제 87년 체제가 뭐, 만들어진 게 독재하고, 독재 타도 독재하고 연장하고 또 틀린 개념이지만 예. 어찌됐든 연장하고 한다면 이건 독재로 가기가 쉬운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일각에서는 의장님께서 대형 사고를 치셨다 이제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예. 어제 이제 국회 법사위 일소위 일소위를 통과했죠. 법안 소위에서 밤늦게. 그렇습니다. 예. 통과를 했고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내일 내일 상정을 하시는 예, 거죠. 예. 그러면 내일 상정을 하면 1박 2일 필버를 하고 금요일 날 예. 이제 최종안이 마무리됩니다. 이 관련해서 방금 전에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예. 보안 수사권 폐지의 무거운 마음과 깊은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그리고 국민이 피해를 부담지게 될 거다. 특히 다수 국민들께서 검사에 의한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 상황은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제도 개혁이 단순 검찰의 권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등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십니까? 굉장히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저는 평생 검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검사의 수사 개시권이 없어지고 네. 보안 수사권이 안 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제가 이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뭐 이렇게 했겠습니까? 읍참마속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제 심정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제가 거기에 찬성을 했어요. 네. 이것은 구자현 총장 직대가 이야기했던 말 옛날부터 수없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안 수사권이 존재할 필요성 유무에는 백가쟁명식으로 얼마든지 이야기가 할 수가 있습니다. 보안 수사권이 주어졌을 때 장단점, 폐지세 장단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안 주는 게 낫는 걸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보안 수사권을 존치하자는 사람들 주장에 제일 키워드가 뭐죠? 피해자 보호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수사 개시권도 있고 보안 수사가 있을 때 피해자 보호를 제대로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제대로 안 했잖아요. 했다고 자신 있게 말 못하잖아요. 네. 그럼 보안 수사권이 없어지면은 피해자 보호가 안 된다는 그런 그렇게 입고로 돼버립니까? 그건 아직 모르는 문제입니다. 네. 78년간 우리 가졌던 사법 체계, 수사 체계와 다른 새로운 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에 다 생각을 한 것이지 보안 수사권이 없어졌을 때 어떻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것이냐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형사소송 개정이 나름대로 그 안을 다 넣은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래서 피해자 보안 수사권 전치 이꼬르 피해자 보호는 등식은 아니다. 보안 수사권이 없어진다고 피해자 보호 안 된다. 그것도 아니다. 네. 피해자 보호라는 것은 예. 검사의 의지입니다. 예. 수사기관의 의지입니다. 예. 저는 그 이야기를 늘 하고 있는데 예. 수사기관의 의지이고 예. 거기에 제도가 이제 서포팅이 되는 건데 예. 더 중요한 수사기관 의지. 지금까지 검찰이 예.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수없는 피해자들은 그럼 왜 생겨난 겁니까? 그래서 총장 직무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성명서 발표해야죠. 네. 지금 그 수사 권한이 없어지는데 예, 예. 할 수 있지만은 총장 직대가 말하는 피해자 보호 때문에 보안 수사권이 유지돼야 된다는 이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예. 앞으로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도 보안 수사권이 없어지지만은 보안 수사 요구권을 촘촘히 설계해서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최선의 좀 노력을 한 상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꾸 도도한 강의 흐름을 네. 지금 역사적 흐름이 검사는 수사권을 주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네. 수사 기술을 분리하자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왜 이걸 자꾸 늘어지냐 이것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검사에게 주어진 나머지 권한을 예. 국민편에 충실히 수행하자 이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기소권만 이제 공소청에 남게 되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그 보안 수사 요구도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구를 하죠. 예.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꼭 검사가 직접 그리고 현장에 막 가고 이러는 거는 수사관들이지 검사가 직접 막 하는 건 그렇죠. 아니었잖아요. 지금 예. 예를 들어서 검사에게 기록이 왔을 때 네. 검사가 예. 기록을 보고 예.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한 게 중요해요. 예. 이걸 파악한 다음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금은 자기 손을 했겠죠. 네. 보안 수사권이 있으니까 예. 이제 보안 수사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걸 다른 사람 손에서 하는 것이죠. 네. 다른 사람이라는 게 경찰도 될 수가 있고 중수청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러한 직접 하지 않고 한 단계 뛰어넘 다른 사람 손을 통해서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실효성 면에 있어서는 직접 하게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안 수사권을 줄 것이냐, 아니면 실효성을 줬을 때 여러 가지 나타나는 폐해를 막기 위해서 그런 방안을 주되 실효성이 꼭 떨어진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은 네. 요구권이 할 것이냐는 이런 판단의 정책적 판단의 문제죠. 예. 또한 자객원 사건의 문제점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도 예. 보안 수사권이 없어도 기록 보면 문제점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 지금 보안 수사권이 있으면은 그것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개정된 형사법 법에는요. 네. 검사의 의견 청취권이 있어요. 예, 의견 정치권. 나는 그거 굉장히 잘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록을 보다가 예. 이거 이상하네?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이 진짜 맞는가? 보려면은 불러서 의견을 들어본 겁니다. 네. 그러면 내가 생각한 것처럼 경찰이 장난쳤네? 예. 라는 확신이 오면은 요구권을 통해서 실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해자 보호가 네. 꼭 안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예. 그러니까 그 의견 청취 조항을 넣은 것 자체가 보안 수사권하고
등치되는 똑같은 그렇죠. 효력을 나는 발생한다고 준하는 효력을 갖고 있다고 봐요. 앞으로 예, 앞으로 예.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실상 이제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구자현 총장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구자현 총장 개인도 물론 이제 그런 생각이겠지만 검찰 조직 내부에서 총장이 나서서 이런 입장이라도 내라라는 압박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당연히 좀- 그렇죠. 당연히 조직원들은 예. 반발을 하겠죠. 예, 그리고 또 그 반발을 당연히 반발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지만은 네, 이런 반발을 하기 전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았던 수사권을 얼마나 잘 사용했는지를 반성을 해. 지금 이런 와중에 네. 어디입니까 그 시의원 이 통신영장 기각하고 최영중, 예. 예, 이런 와중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 어디다 무슨 말을 합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예, 사실 최영중 사건만 보더라도 당시 경찰 수사 기록을 보면 도주 우려가 있고 휴대폰 같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 해서 근데 국회에다 보고할 때는 다 빼버리고 그러니까요. 이런 검찰이에요. 예,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렇게, 이 순간 지금 수사장이 난데도 예, 예.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건으로 난리 날 때 뭐 선관 직원은 골프 스윙 연습했다는 거니까 그렇죠. 예, 똑같은 겁니다 지금. 선관위 견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은 이런 모양을 받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무시해도 좋다. 이거 무시하죠. 예, 무시하고 역사에 도도한 역사 물결 도당 흐름에 여기 거슬리려고 검찰이 하면 안 돼요. 예, 이거 겸하게 받아들여. 나도 마음이 아파요. 예, 나도 마음이 굉장히 아파. 예. 아프지만 이게 역사의 흐름이에요. 네, 이 흐름을 검찰이 거스르려고 한들 이미 대세는 잡혀 있다. 앞에 있습니다. 검찰이 뭐라고 하든 이런 31일 모습을 안 보이는 게 좋겠어 나는. 차라리. 오히려 나는 내가 예. 총장이고 수장들이라면은 네, 이거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예, 앞으로 우리에게 준 권한은 이제는 정말 국민 편에 서서 생사하겠다고 나는 이 선언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차라리 차라리 검찰 개혁 안 선언을 되는 해. 거예요. 이거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예. 검사 100명이 사표수도 이거 빼기 안 돼요. 예, 왜 이런 모습을 국민께 보이냐? 국민이 말을 저러니까 계획이 당신들은 안 필요하다. 돼. 예, 그죠? 내가 총장이면 나 이렇게 안 합니다. 예, 다 모여서 자정정하고 선언을 합니다. 예. 이런 날. 차라리 석고대죄하고. 석고대죄 우리는 예,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 예, 나머지 권한을 국민에 행사하겠다. 예, 이게 맞는 거지. 맞는 것이지. 예, 아니 보안수사권 폐지되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 다 시뮬레이션 안 했습니까? 했죠. 예, 그러니까 참 여전히 이제 그 아직도 정저지화야. 정저지화다. 아직도 세상을 몰라. 아직도 나는 검찰 보면 아직도 세상의 흐름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구나. 큰일 났네요. 국민의 예. 여론 의식에 공감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마음이 기뻐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평생 시대의 검사하셨는데. 흐름입니다 지금. 예. 내가 읍참마속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음. 제가 조작기소 국정특위도 나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감정적으로. 네. 너무 힘들었어요. 예. 그러나 나는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 검찰이 남은 권한이라도 다시는 실수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 정성호 장관은 왜 그러신다고 봅니까? 건강상의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성호 장관이 아마 건강도 많이 안 좋고. 안 좋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은 뭐 건강이 안 좋아도 장관을 수행직을 못할 정도 건강이라면 국회의원도 못하겠죠. 한동훈 대표 말한 대로.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예. 저는 충분히 정성호 장관의 그 권해를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번에 보안수사권 일부 전치를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네. 하려는 그런 있고 또 그분의 논리도 맞아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아무래도 검찰에서 수장이니까. 네. 근데 그것이 이제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네. 또 여러 가지 뭐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에서. 그럼 사실상 그 검찰 개혁,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항의 표시로 사표냈다. 내가 또 그렇게 말하면 그렇고 아무튼 정성호 장관이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다. 예, 예.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예. 건강적으로도 힘들고 네. 또 주어진 환경도 힘들고 또 네. 힘든 과정을 거쳐 오셨다. 예. 그래서 정성호 장관 입장에 하면은 누구나 좀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마지막까지 임무를 수행할 분이 정성호 장관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그렇죠. 지금 사실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중수청과 공소청 개청을 위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하고 연말까지는 좀 역할을 하고 떠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그렇죠. 중론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여기서 끝나버리면은 이 죽도 밥도 안 돼요. 여기까지 그렇죠. 왔는데 예. 마지막 유정의비를 완성을 시켜야죠.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참 답답하다. 예. 예, 아무리 감정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저는 법사위에서 박지원 기자님이 예,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질문이 굉장히 날카로웠다라는 생각이 그런 차원에서는 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다 마무리가 되면 더 이상 검찰은 농간을 부리지 못하는 상황이 될까?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중수청에 네. 보안 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 부서를 이제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만드는데 이제 보안 수사 요구권을 실제로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건 아주 긍정적 기능이 있죠. 네. 근데 제가 볼 때 또 하나는 네. 저 기후일지 모르지만은 예. 만약 예. 중수청에 검찰청 직원들이 많이 가버린다. 아, 제2의 검찰이 되는 그러면 상황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될 중수청에 검찰청 수사관들이 많이 가면은 네. 검사와 중수청이 간판과 장소만 달리해서 예. 할 뿐이지 예.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예. 똑같은 주의를 하고 주의를 받는 이런 관계가 되는 될 거 건데 아니에요. 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들어요. 최근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뭐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까? 검사들이 적극적으로 중수청에 가려고 합니다. 네. 수사관들도 적극적으로 중수청에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중수청에 갈 사람 없다. 그래서 중수청이 제2의 공수처가 될 예, 거다.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파출소 비슷하게 형해화돼 버리는 이렇게 될 거다. 근데 그런 분위기가 요새는 아니고 검사들도 수사관들도 적극적으로 중수청으로 가려고 한다. 그게 제2의 검찰청으로 가려고 하는 아니 저는 꼼수가 있나? 제가 이제 순위 제 내피셜이에요. 네. 제 내피셜인데 아니, 현재 검찰 수사관이나 검사가 몇 명이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중수청 근데 가정적으로 예. 만약 많이 간다. 예. 중수청으로 검사와 수사관이 많이 간다. 예. 그래 되면 7대 범죄에 있어서는 옛날 검찰 그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 예. 간판과 장소는 다른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예. 그리고 범죄라는 것이요. 예를 들어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장애인 스토킹. 그것도 스토킹 예. 수사는 생물입니다. 그 수사하다 보면은 무슨 정보가 나올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 뇌물죄도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수사라는 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이를테면은 이제 그 최영중 사건만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이제 아동 성매매로 됐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별다른 직업이 없었어요. 예. 뭐 그냥 바로 정치인이 된 케이스인데 뭐 그의 아버님이 청주에 뭐 네. 유력한 누구라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지역위원장이 국민의힘 지역위원장이 또 전직 네, 검사 예, 출신이고 물론 그 뭐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뭐 수사를 하다 보면 그런 겁니다. 권력형 예. 범죄를 할 수도 있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거잖아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7대 범죄에 대해서 근데 여기 등은 없습니다. 등. 보안 수사를 해. 예. 보안 수사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범죄가 나왔어. 예. 그럼 새로운 범죄가 나오면 이제 중수청에서 수사를 하겠죠. 예. 그래서 아무튼 저는 잘 되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도 한번은 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옛날 그 7대 범죄에 있어서는 옛날 같은 시스템이 되니까. 네. 하여간 뭐 제도와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래도 이런 문제, 저래도 저런 그렇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해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어떠한 마음으로 자기가 맡은 그 네, 사람이 어떤 중요하죠. 임무를 예. 공적인 관점에서 역할을 잘 수행하느냐. 예.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제가 생각. 그야말로 순전히 내피셜 기후로 이야기해 본 겁니다. 네. 아이고 10시 1분 지나고 있지만 의원님께 요거는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윤석열 그 선거법 위반 사건 있지 않습니까? 뭐 예. 많은 언론들은 이제 397억 원을 토해내야 된다. 예. 대법에서 확정이 되면. 근데 보수지들이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 주장은 이 법리 구성에 있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 예. 사건 파기환송 시켰을 때하고 똑같은 법논리가 예. 적용이 된다. 예, 예. 그래서 결국에는 임기 후에 이 재판이 진행이 되면 이제 소위 434억 원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토해내야 된다라는 식의 내용을 설파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당연히 그렇게 설파를 하겠죠. 예. 그런데 과연 법리적으로 똑같은 구조인자는
더 깊게 들어갈 문제인데 네. 모든 형을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또 유죄를 선고할 것인지도 또 두고 올 문제입니다. 근데 자 대전제에 법리적으로 갔다. 또 유죄가 선고될 것이다라고 100번 1000번 양보했을 때 네. 그렇다면은 민주당의 토해내는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 왜 그러냐? 형량이 중요하거든요. 예. 아, 형량. 형량이 중요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인데 유죄가 선고된다 할지라도 꼭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된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죄질에 있어서 사안에 있어서 윤석열과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되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돼버렸어요. 네. 거짓말을 해가지고 당선이 됐죠. 당선이 됐어. 예. 이재명 대통령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걸 형을 똑같이 한다? 예. 그래서 저는 유죄가 선고돼도 100만 원 밑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을 똑같이 동등 비교하면서 예. 마치 이제 과거에 소위 이제 조선일보가 계속 주장했던 윤희 동시 재거론 예, 예. 네, 그런 관점에서 나오는 것은 틀린 이야기다. 난 틀리다고요. 아, 맞지 않다. 정상적인 판사라면 이거 100만 원 하겠습니까? 예.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그 설사 거짓말했다 치고 얻은 게 뭐가 선거에 떨어져 버렸는데 네. 얻은 이익이 없다. 얻은 이것도 예. 또 거짓말이 아니도 지금 1심부터 아리까리한 지금 내용이지 예, 않습니까? 예. 그렇죠. 뭐 사진을 트리밍해가지고 예, 둘만 예.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 그것이 완전 틀린 내용, 전혀 다른 거다. 다른 내용이에요. 알겠습니다. 아유,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확실히 이제 속이 후련해집니다. 명확하게, 명징하게 이해할 수 있게 아니, 저는 됐습니다. 분명히 확신을 해요. 네. 유죄 선고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예. 된다 치더라도 이것이 100만 원 선고될 사안이 아니에요.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저희가 이제 긴 방학을 한 달 정도 방학을 아, 예. 하고, 예, 그리고 찬 바람은 아니지만 가을 바람 그 솔솔 너무 많이 불 때. 쉬는데요. 아니 한 달만 딱 한 한 달, 달만. 예, 예, 딱 한 달. 예, 예. 방학. 예. 방학, 예. 예. 아니 저희가 2년 9개월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아, 그래. 푹 진짜 쉬십시오. 진짜 편의점처럼 일했습니다. 예, 뭐, 고생하셨습니다. 예, 뭐 주야간 가리지 않고 예, 24시간 그럼 이제 9월에 뵈야 되겠습니다. 예, 뛰었습니다. 9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